점심을 먹고 나온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처럼 대면대면 걸었다. 그러다 똑같이 멈추고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렸다. 커피는 내가 살게. 안 그래도 속이 더부룩했던 은우는 커피가 간절했다. 성주는 10m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가리켰다. 그래야 공평하지. 사와요. 같이 안 가? 굳이. 혼자 갔다 오세요. 성주는 인매를 슬쩍 올렸다. 성주는 알겠다며 조금 떨어진 커피숍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뒤돌아보았다. 그를 버리고 신호등을 건너 먼저 회사로 돌아갈 줄 알았던 은우는 그 자리에 있었다. 짧은 머리카락, 하얀 얼굴. 미소년의 분위기를 지닌 은우는 봄 햇살을 받고 서 있었다. 성주는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며 맥없이 웃었다. 사춘기 때도 하지 않았던 한심한 짓을 벌이고 있다. 은우의 눈에 그가 어떻게 비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동네 건달처럼 어슬렁거리고, 질척거리고, 쫓아다니고, 참새처럼 짹짹대며 신경을 갈구고, 한심한 짓거리는 아주 골라서 다 하고 있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등신같이 보일지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차가운 반응 당연했다. 한심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이대로 연이 끊어질까.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자신이 정한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우여곡절과 고난은 처음 겪는 과정이긴 하다. 은우랑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초지일관 무시하는 은우에게 물을 따라주고 얼굴을 만지고 손을 잡고 키스는 하지 못하니 그거라도 해야만 살 것 같았다. 서은우에게 푹 빠져 있었다. 새삼 깊어진 감정의 성주는 건조한 웃음을 흘렸다. 살면서 겪은 감정 중 제일 복잡하고 난해했다. 주위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어쩌다가 너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 증명했다. 성급하게 입을 맞췄다. 창백해진 은우가 돌처럼 굳어진 것을 보고 실수했음을 알아챘다. 경멸스런 눈빛을 한 은우가 바로 주먹을 날렸다. 입이 10개라도 멍석마리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어찌나 욱신거리던지 한참을 냉찜질해야만 했다. 이마가 깨진 건 그때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아. 남학생이 막 뛰어오다가 은우와 부딪혔다. 10초 남은 신호등을 건너려다가 은우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서점을 갔다 오는지 양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사이 신호등은 바뀌었고 남학생은 건너지 못했다. 남학생은 은우를 보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은우가 싱긋 웃었다.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웃음이었다. 세상이 온통 밝아졌다. 운동화 끈 풀어졌어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아. 양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어 남학생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운동화 끈이 풀린 것을 난감하게 보고만 있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 성주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게 진짜 서은우 모습 아닐까? 타인에게 관심 없다 싶으면 친절했고 독한 건가 싶으면 물러터졌다. 벽을 단단히 친 서은우는 손에 잘 잡히질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묶어줄게요. 아, 괜찮은데. 서은우가 저렇게 친절하구나. 한쪽 무릎까지 꿇고서 남학생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었다. 다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남학생은 거듭 인사를 하고 막 신호가 바뀐 횡단보도를 건넜다. 은우는 가만히 서서 열심히 뛰어가 버스에 오르는 남학생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나도 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나? 자, 커피. 안 되는구나. 부드러움이 싹 가신 은우의 눈은 금세 차갑게 변했다. 커피를 받아든 은우는 무표정했다. 잘 마실게요. 낚시 좋아해? 커피를 한 모금 홀짝 마시던 은우가 성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릴 적 재학이 낚시를 함께 가자고 했으나 윤진이 위험하다고 말렸다. 그러고 보니 친구였던 재학과 원철은 시간이 되면 함께 낚시를 떠나곤 했다. 만약 원철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성준과 으르릉거리지 않고 진성을 위해 힘을 합쳐 열심히 뛰었을지도. 봄에는 주꾸미가 제철이거든. 잡아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끝내줘. 안 익히고 먹는다고요? 그 맛에 배낚시 가는 거라서. 생물로 주꾸미 먹는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지 은우는 미간을 잔뜩 구겼다. 그 사이 신호등이 바뀌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들고 나란히 걸었다. 회장님도 낚시 좋아하셨는데. 같이 몇 번 갔었어. 성주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할 수 있는 배낚시를 갔다고 덧붙였다. 그랬군요. 회장님이 서은우 상무 얘기 많이 하셨어. 어릴 때부터 혼자 타국에서 생활하는 게 안쓰럽다고. 다음에 넷이 꼭 낚시 오자는 말씀도 하셨어. 아마 네 사람이 함께 낚시를 떠나는 건 평생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된 친구, 라이벌이 된 두 사람. 싸우기도 바빴다. 이런 얘기 부담스럽나? 내가 밉지? 내 아버지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널 좋아하게 돼서 양심이 생겼나 보지. 은우는 약간 얼이 빠졌다. 나 같으면 상종도 안 했어. 서은우처럼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런 모습은 회장님을 많이 닮았어. 늘 그렇듯 말하는 쪽은 성준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본사 빌딩 앞에 도착했다. 이거 자해한 거야. 성준이 이마에 붙은 밴드를 떼어냈다. 정말이지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몰랐다. 그런데 성준의 이마 상처는 생각보다 컸다. 마치 벽에 이마를 박은 것처럼 여기저기 살점이 뜯겨 있었다. 상처를 치료하고 생살이 돋아도 흉이 남을 것 같았다. 서은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은우가 눈을 부릅떴다. 성준은 고개를 느릿하게 저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자해를 합니까? 뭘 하지 않아서.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네요. 너 놀랄까봐. 성준은 더 아프라고 이마에 상처를 꾹 눌렀다. 가만히 보는 것도 아픈지 은우가 인상을 구겼다. 엘리베이터에서 은우에게 한 입맞춤을 후회하는 건 아니었다. 조금만 더 참지 못한 인내심에 대한 벌이었다. 한 번 하니 더 하고 싶어졌다. 이제 어쩐다. 후유. 은우는 소리가 나도록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성준이 도발하며 기어이 끄집어냈다. 너라는 말까지 성준의 입에서 나왔다. 은우는 숨이 덥게 차올라 버거웠다. 일순 입술이 뜨거워져 마른 침을 삼켰다. 성준의 눈동자에 검풀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우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물었다가 놓았다. 내가 좀 배려가 많아. 네가 여자였으면 이딴 삽질 안 하니까. 어제 일. 권성준 상무님. 다음 말을 뱉지 못하게 은우가 큰소리쳤다.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다. 성준은 바람 빠지듯 픽 웃었다. 더는 반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노는 거 아닙니다. 은우는 충혈된 눈으로 성준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이해가 안 됐다.
알 만한 사람이 선을 자꾸 넘는지. 정말로 형 동생이라도 하려고. 세상 어느 형이 동생한테 강압적으로 다짜고짜 입을 맞춘다고. 미친. 또라이. 진짜 확 신고해버릴까. 당장 권성준을 회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다. 몸에 열이 10도는 올라간 것만 같았다. 화를 참느라 새빨간 핏줄이 흰자 위에 일어서고 있었다. 더는 상대의 가치가 없었다. 불끈한 성미를 폭발시키지 않으려고 빌딩으로 들어섰다. 등 뒤에서 성준이 외쳤다. 같이 가. 은우는 튀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다. 쫓아오지 말라고 걸음이 빨라졌다. 땅거미가 지고 있는 오후. 은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기댔다. 오늘도 역시 칼퇴근은 물 건너간 듯하다. 종이에 보고 있던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표가 모니터를 꽉 채우고 있었다. 진성은 건설과 유통업 외에도 재작년부터 에너지 산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 마이너스 길을 걷고 있었다.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시작한 사업. 해마다 투자 대비 성과는 미미했다. 투자할 가치는 충분한 사업 분야이긴 하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가 이번에도 없다면 가시밭길은 길어질 것이다. 생산성 없는 일은 죄악이죠. 불쑥 끼어든 목소리는 성준이었다. 아, 회의 중이었지. 심란한 재무제표 때문에 잠깐 딴 생각을 했다. 성준은 에너지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건설의 공룡이 되자며 건설 분야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산업은 그의 아버지인 권원철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었다. 아직 2년 지났어요. 더 지켜보죠. 에너지를 얻으려고 에너지를 들이붓는 상황인데요. 미래 사업은 에너지 싸움이라는 거 권 상무님도 아시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산업 아닌 게 있을까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회사들 하나둘씩 발 뺀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은우는 나지막이 신음을 삼켰다. 성준도 골치가 아픈지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계속 아까부터 빨간 볼펜을 손가락 위에서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프로펠러처럼 돌리고 있던 빨간 볼펜을 멈추더니 회계팀 최 부장을 보며 말했다. 자료 브리핑해 주시죠.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 성준이 의견을 조합하자며 갑작스레 소집한 회의였다. 정수리 털이 희끗희끗한 최 부장이 안경을 살짝 내리곤 입술을 뗐다.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작년만 해도 적자가 370억. 누적 결손금이 벌써 3,160억입니다. 에너지팀에서 하반기 올린 예산이 무려 진성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군요. 서상무랑 내가 열심히 땅 파고 건물 짓고 올린 돈. 에너지 똥구멍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유도 참. 은우는 피식 웃음이 터지려고 하자 입술을 깨물었다. 에너지 산업, 내가 볼 땐 달걀 못 낳는 닭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 지금 사업 접는다고 하면 부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최 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성준은 살짝 눈썹을 축혀 올리며 볼펜 끝으로 이마를 긁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최 부장님, 하반기 예산 집행되는 거 안 불안해요? 저희야 위에서 결정하면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소심한 최 부장답게 말을 아꼈다. 발언권이 있더라도 결정권은 없는 자리. 대안 없이 무턱대고 말만 내뱉는 건 무책임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성준은 더는 묻지 않았다. 엎읍시다. 네? 공쥐하기 싫거든. 물 붓는 것도 슬슬 힘들고. 괜찮겠어요? 나 걱정하는 겁니까? 부회장님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서은우 상무도 에너지 산업에 회의적이지 않았나? 사실 은우는 처음부터 에너지 산업을 반대했다. 성준의 말대로 이미 포화 상태였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것도 아닌 상태로 의욕만 앞섰기 때문이다. 다만 불같은 성정을 지닌 원철을 막을 자가 없었다. 회사는 정글이라 해도 모방했다. 제일 빠른 놈. 제일 먹이를 많이 쟁취하는 동물이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원철이 제약보다 동물적이었다. 이 일도 나중엔 우리가 떠맡아야 합니다. 뒤치다꺼리 할 시간 없어요. 지금 베트남 것만 해도 우리 정신없잖아요. 별로 큰 감흥 없던 우리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우리 내년엔 서은우 상무가 말한 내수시장에 집중하죠. 닭 말고 황금알 낳는 거위 키웁시다. 우린. 은우는 마우스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두어 번 까닥거렸다. 싫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준이 옅게 웃었다. 은우도 돌이 없다는 듯 따라 웃었다.